예, 세 번째 주제는 윤석열 운명의 한 주로 정했습니다. 내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데 사실상 뭐 대선 출마 선언이죠. 누구나 알다시피. 그다음에 관심이 높은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에 엑스파일 문제 그리고 이른바 이제 대변인 이동훈 대변인 사퇴 문제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졌어요. 저희가 잠깐 보면 오늘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총장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월 3주차보다 약 5%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예, 여러 여론조사 업체가 함께하는 전국 지표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때는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2위를 한 지지도인데 역시 한 주 전매에 비해서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왜 이제 떨어진 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춰주죠? 이거 오른 계속 건 별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미래한국연구소입니까? 여기에 윤석열 32, 이재명 25. 예. 아니 일주일 내내 엑스파일로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이런 지지율 유지하는 거는 지지율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분석을 해야지 예. 지지율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분석을 아이고, 하면 또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거 뭘- 가지고만 또 그렇게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여설문제를 이게? 봤는데 80%가 거의 다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언론이 윤석열 엑스파일로 도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누굽니까 장모 씨 예. 방송에 나와서 그냥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장재원 의원님이 너무 윤석열 편향인데. 아니, 편향이 아니고 자,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엑스파일이라는 게 그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이 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론에서 그걸 동조해서 보도를 한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엑스파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어떤 거냐에 대한 논평만 뭐 여러 개 늘어났지. 예. 엑스파일이 있는데 내용 보니까 심각하다 이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보도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얻어맞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엄살이에요. 아니 사실 얻어맞은 게 아니고 근데 뭐 내용을 저희도 못 내용도 봤으니까. 모르는 아니, 상태에서 한번 쟁점이 된 봅시다. 거 정도죠. 봅시다. 검증이 윤 시작된 거죠, 총장이 이제. 조금씩 1, 2% 정도 떨어진 부분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새로 들어갔잖아요. 예. 거의 3%, 4% 정도가 갖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야권의 전체 파이에서는 떨어진 게 없고요. 윤 총장이 새로 진입된 분들에게 조금 나눠진 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내일의 이벤트 속에서 저는 컨벤션이 더 생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검수완박 그런 메시지가 나가고 그 이후에 정말 언론과의 직접 접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3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대민 접촉을 직접 하고 미래에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고 또 사실상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아니 과거에는 예.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제가- 내가 볼 때는 예. 그런 메시지 나온다면 저는 좀 더 컨벤션 효과로 근데 올라갈 수 이제 있는 가능성이 내일부터 높다. 공개적으로 나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말씀하신 컨벤션 효과를 얻을지 아니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와서 본인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일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사례로 보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윤 사무총장 하다가 귀국해서 하루에 한 번 실수 뭐 이런 별명도 얻었고요. 당시에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지하철 티켓을 열차 티켓을 끊는데 뭐 돈을 좀 저게 지폐를 10,000원짜리 2장 넣었다가 이걸 잘 모르냐. 근데 사실 모를 수 있죠. 외국서 살다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저게 있었습니다. 꽃동네 이틀 뒤에 꽃동네를 방문해서 이 약간 저런 옷을 본인이 했다가 이걸 왜 본인이 하냐. 근데 사실 또 듣고 보면 앞치마를 또 원래 하시는 분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잘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바로 지지율이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럴 가능성들. 앞서 제가 지지율을 얘기한 것도 이제 그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우리 장재원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지율이요. 지지율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보통 월드컵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월드컵 전에 피파 랭킹 메디 뭐 1위다, 2위다, 3위다 막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기가 열리기 전에 뭐 그 전에 있는 성적 가지고 순위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 월드컵을 예선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1등은 피파 랭킹 1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붙어 보면 이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 지금 나오는 건 되게 이제 인기도 조사에 좀 가까운 건데 이거 말고 실제로 많이 노출됐을 때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감이냐라고 그런 기준으로 누가 유명하냐, 누가 시원하냐, 뭐 누가 언론에 많이 나와 이게 아니고 누가 대통령감이냐 이 기준 가지고 보게 되면 일단 지지도가 출렁거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뭐 2% 빠지고 3% 빠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니 스타트 라인에 있다. 지금 박성태 기자 질문을 몇 프로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분석한 그 거고 얘기 하려고 이제. 그다음에 지지율 같은 경우에 가장 이용을 많이 했는 쪽이 민주당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 올라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8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비판하고 발목 잡냐? 온갖 지지율 가지고 마케팅은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지금 지지율이 자기네들이 이제 빠지니까 지지율만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지지율은 제가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언론이 제일 좋아해요. 예. 언론에서 지지율만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 저는 지지율보다는요. 아까 말씀하신 반기문 총장. 예. 사실 저희들도 반기문 총장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또 모시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바른정당이 그때 계셨고 그렇죠. 반기문 총장이 와서 어느 정도 안착되면 바른정당의 그렇죠. 대선 주자를 하려고 예. 했잖아요. 그리고 윤 총장도 제가 겪어본 분이고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메시지의 파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의 상징성 그다음에 주변 그룹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상 정치 경험보다는 거의 다 외교관 중심이 다 참모로 예. 포진돼 있어가지고 반기문 총장이 외국에 오래 갔다 오셔가지고 이 보통 사람의 삶 이런 것도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한 번 실수가 된 건데 그분은 차원이 다른 것이고요. 정치적 메시지의 파괴력 이런 걸 보면 반기문 총장의 메시지 그때 우리 뭐 당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예. 그런 파괴력하고 사실상 윤 총장이 지금까지 뭐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또 선택적 근심 아닙니까?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메시지가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감성과 일치하고 통하게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른바 제가 볼 때 굉장히 반기문 스며들 리스크는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건 저는 아니, 저는 차원이 내곡에 다릅니다. 비교했는데 차원이 반기문 다릅니다. 전 총장이 들으면 서운해하실 아니 거예요. 그거는 참 반기문 총장님은 어떻게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굉장히 유능한 외교관이시고 예. 또 어르신이시죠. 저는 이제 그 장재원 의원님이 너무 좋게만 보시는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박명록 사건 있잖아요. 예. 그걸 보고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지평선과 네, 제가 반기문 총장보다 윤석열 총장이 더 심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지평선과 지평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리고 성찰과 통찰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분이 예. 검사로서 수사하는 업무 이외에는 거의 활동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적어도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역량, 종합적인 소통 능력, 그 경험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실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이 방명록 하나지만 이제 앞으로 증문즉답이라든가 이런 게 이분이 많이 아는 문제, 정답을 아는 문제 말고 처음 예. 들어본 질문들을 이제 받게 돼요. 그때 저는 이분이 과연 이 검증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내일 봐야 되겠죠. 아니, 근데요. 짧게 15초만 이제 시간이 다 아유, 되세요. 참 진짜 15초만 반박. 방명론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꼬투리라 그래요. 얼마나 그건 아니에요. 잡을 꼬투리가 없어가지고 방명록 글자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습니까? 윤 총장은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거를 즐겼어요. 본인이 아는 사람, 주변만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뭐 방송이나 또 책이나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감명 있게 얘기해서 본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생각하는 사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섭취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성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실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얘기를 할지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났어요? 예, 지금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두 분 오시면 별로 얘기도 빨리- 못한 것 같아요. 아 자기 멈춰가셨어요. 혼자 다 했지. 3분의 2, 3분의 1 했어요. 요 시간도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